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데요. 월요일입니다. 반가운 인물을 모셨습니다. 예, 저하고 얼굴 크기가 똑같은 형제지간과 같이 보입니다. 그죠? 예, 이상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모시니까 또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예, 그런데 시장은 오늘도 크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마음만 푸근하고 시장이 가시밭길입니다. 그죠? 이 시장 얘기,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상로 멘토님께 잠깐 고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잠깐 시장 좀 읊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의해서 지금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변동성을 현저하게 줄이겠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바로 미국의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반영,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 유출로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과연 어디가 더 크게 빠질까? 자, 형이 빠진다고 동생은 오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현재는 좀 더 낫다는 거죠. 왜? 코스닥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표면적으로 아직까지 지수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큰 하락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기관 매물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물은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수급의 공백은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이 시장 자체의 저가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투자에 대한 소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는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같이 빠지고 또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것이 이제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상로 멘토님하고 좀 잠깐 얘기 나눠봐야 될 것이,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의 급브레이크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그냥 단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크로 수준이 아닌 마이크로 수준입니다. 그러면 엑셀러레이트에서 발을 살짝 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미국 경기가 갑자기 확 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이 확 빠져나간다. 이것도 결국은 과도한 언더슈팅이고 조금은 더 주식시장이 좀 너무 뜨겁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지금 딱 하나의 전제조건, 그러니까 명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한은 시장의 자금은 또다시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늘 그 개장 방송 때도 2,000을 깨고 내려가면 이것은 언더슈팅이다. 결국은 거기서는 분할 매수해서 다시 이 누군가에 의한 투매는 받아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살살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지 이것을 함부로 우려로 너무 같이 던지고 같이 받는 이런 식의 매매는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보면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좀 이상한 형태의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매도를 하고 있다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기관들이 왜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뭐 일종의 기관의 매집이죠.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뭐 앞서서 해병훈 멘토님 말씀하셨지만 자, 금리 인상이 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의 선순환적인 단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멘텀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풍분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고가에서의 기관의 매수 그리고 저가에서의 기관의 매도 자체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자체를 놓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본다는 거죠. 위에는 매집 그리고 밑에는 뭐 매도. 그럼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패턴 자체는 앞으로의 큰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의 매집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역시 장기적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고민되시면요. 지금 뭐 고민 크게 하실 거 없습니다. 바로 수화기 들고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OT 백큐 15,900원에 비중 40% 실적은 좋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LOT 백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OT 백큐 그렇죠. 실적은 좋은데 지금 15,9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성장성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얼마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느냐 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하단권역에 있는 박스권 바로 이 자리였죠. 이제 맥점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5,800원대입니다. 그 5,8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자, 19,300원 약 4배수가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주봉상의 이 조정은 뭡니까? 건전한 조정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자,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런 자리죠. 얼마입니까? 17,800원, 17,900원 자리는 여기서도 저항이고, 저항이고, 저항. 항상 윗꼬리가 달린 자리입니다. 뭡니까? 뚫기 힘든 자리. 그게 얼마? 바로 17,800원 자리였다가 되겠죠. 자, 요 자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한번 본다면 뭐 똑같죠, 패턴이. 자, 고가 권역에서는 꾸준히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저가권역으로 내려갈 때도 지금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저가가 아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저가 자리 자체는 하단권역에 분포가 돼 있고, 자, 그러면 결국엔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13,000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요 가격대죠. 지금 11,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고가에서 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던 기관과 외국인은 과연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실적이 좋은 것을 반영을 하고 난 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1차적인 손절가 밴드는 13,000원,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57님, 삼성중공업 14,600원에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왜 얘기가 이렇게 안 통할까요? 제가 작년도, 2013년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선, 철강, 정유, 화학, 요 섹터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한 번도 변함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왜 지금 또 조선주가 저가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가는지 정말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평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저평가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저평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저가 조선 수주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구간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실적이 다시 돌아오기, 즉 확실하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 조선, 저가 조선 업체가 몇 군데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턴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지 않아서 다시 올라온다면 그것은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즉 여기 어찌됐든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는 정말 낮은 가격대에는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장기 투자가,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조선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역시 오늘도 3%대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제발 제 얘기를 좀 경청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그냥 장기로 들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조선주가 턴을, 즉 할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저가 조선사가 가격을 그들도 같이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결국은 우리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모든 어떤 지지대 영역을 다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의 투매 현상도 지금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투매를 동참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들어봤자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이 온다 한들 저는 이 선이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떤 15,200원이죠. 그 부근이 결국은 상승의 한계치, 즉 단기적 상승의 한계치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TBS 정말 안 좋다고 얘기 드리면요, 그거를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좋으십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대구예요. 예. 어떤 점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예, 아무래 보시피. 예.
예, 아무리 보시피 38만 8천 원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거든요. 38만 8천 원에 20%인데요. 예. 예. 자,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만 8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상, 자, 요런 자리 자체에서는 지금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오히려 올랐죠. 이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액면 분할을 했던 이유는, 자, 거래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입장, 바로 대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과연 액면 분할을 우리 회사가 정말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싶을까요? 하면 주가 관리가 안 되겠죠. 그냥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소수의 거래량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놓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팔아야지 할 때는 액면 분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거래량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그 부분 자체를 누군가는 또다시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주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우리는 특별 관계자입니다. 한 분당 100억씩 가지고 있어요. 이 주가가 85,700원에서부터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얼마요? 40만원대죠. 그럼 여기 얼마였습니까? 300만원대였죠. 자, 3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얼마입니까? 8만원에서 지금 40만원까지 약 5배 올랐습니다. 자, 한 명당 5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은 뉴스를 보내야겠죠. 자, 같이 보자고요. 첫 번째, 액면 분할을 하는 날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양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또 올랐어요. 또다시 이 밑에서 또다시 양매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매도가 나오죠.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또 올리고 있죠. 자, 이 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이건 무조건 빠집니다. 예.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 자리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제 말대로 빠지는지 시간 자체가 지나고 나면 드러나겠죠. 저는 이 종목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를 어느 정도 물량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거 판단하고, 현재 권역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관망에 대한 단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액션을 하는 단계가 제일 좋은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를, 제 목소리가 몹시 듣기 싫으셨는 모양입니다. 떨려서 그럴 거예요. 예. 제가 뭐, 떨릴 만큼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훈남이시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성옵틱스, 바로, 문자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에 40%를,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모양인데, 이 해성옵틱스는 뭘 하는 회사냐면요. 카메라 모듈, 요런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쟁업체로는 나노스, 그리고 옵트론텍, 그리고 MC넥스, 요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았던 종목이 뭐냐면 MC넥스였습니다. 이 MC넥스가 왜 이만큼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블랙박스용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가 굉장히 널리 쓰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거기다가 블랙박스용 카메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가 최근에 들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그러면서 이 MC넥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해성옵틱스도 블랙박스 제품,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중에 해성옵틱스란 이름을 달고 나온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오의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과연 진짜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있느냐, 그런 카메라 모듈 쪽에 뭔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사는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 자체가 없다는 것은 생산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5,7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고요, 4,900원대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지금은 가장 어중간한 자리대 와 있고, 저는 시청자분께 5,700원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5,700원이 오면 저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떨어져 준다면,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져서 다시 한번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재매수해서 좀 제대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장 강한 저항대가 5,700원대에 몰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의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산업적 침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5,700원에서의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4,9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그것은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잡아가셔도 좋다는 얘기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예. 예. 자,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매수가가 9,900원이에요. 9,900원요? 예, 예. 예.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한 10%가량 됩니다. 10%가량 되시고요. 예, 예. 예. 9,900원에 10%. 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선생님? 이게 자꾸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예. 바닥이 얼마 선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악재가 있는 건지 자꾸 내려가네요, 이게. 그래요. 목표를 얼마나 잡을 좋을지 그걸 모르겠네요. 악재는 있죠. 예. 지금 중국이 악재입니다. 예, 중국 악재고. 혹시 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굴삭기 시장 자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북미 지역과 그리고 중국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애사심이 엄청 강한 민족이에요, 사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샨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점유율이 5%대였어요. 근데 이제 굴삭기 시장 자체에서 지금 8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는 예전에는 이제 11%, 12% 이러다가 지금 현재는 6%, 5%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점유율이 빠지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파이 자체만 안 작아지면 되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50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47, 48. 그 말 그대로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 중국에서 지금 화랑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잡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중국인들을 유입시키려고 요커 행진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광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14일날 코리안데이라고 해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박앤세일이라고 큰 팝업을 다 띄워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제는 소비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왜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겠습니까? 중국이 그만큼 구리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고, 왜 금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예전만큼의 금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을 더욱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졌으면 이제는 저점이겠구나,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했는데 이게 중국의 PMI가 계속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거를 바닥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빠지고 또 빠지겠어. 네. 이거 추가 매수를 하려도 급분하고.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이 네. 바닥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대상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요 상태를 보면 이제, 요건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요거를 요렇게 돌이켜보면 요것도 이제 바닥을 애매한 바닥입니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자리예요, 사실. 예? 요것도 두산인프라 왜 이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요거나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나 지금 요 자리, 요렇게 시청자님이 사셨던 요 가격대 요런 모양이나 똑같아요, 모양은. 예? 근데 왜 이거는 빠지고 이건 올랐냐? 예? 이건 업황이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임승리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똑같은 모양이라도 업황이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기가 막히게 요 자리까지만 딱 올라오고 또 빠지죠. 요 물량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팔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요거는 여기 팔고 나갔으니까, 자, 요 자리죠. 또다시. 7,900원. 요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추가해서 해도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가요? 예. 죽은 종목이에요. 예. 죽어 있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땅굴 파는 단계예요. 예? 그럼 요런 거는 뺄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사실. 이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회사 밖에도 네. 상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 없습니까? 자, 일단은 번호별이 잘 돼야 됩니다. 두산인프라고 자회사가 어떻고 저쪽 하지만, 자, SKC 잠깐 볼게요. 자, SKC가 여기 빠질 때, 11월 달에 이렇게 빠질 때, 어떤 게, 여기서, 요 자리부터예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자, 요렇게 있을 때, 코론 PI를 상장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잖아요. 네? 자, 똑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동시효과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마감 상황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예, 코스피가 현재 2002.42포인트 나타나면서 7.8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39%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85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자, 기관의 눈치가 조금 나왔죠. 95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70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관 자체는 오늘 크게 매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잠재 물량이 있다. 눈치 보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과연 바닥에 나왔는 걸까요? 현재 오늘 114만 4천 원으로 0.10%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한국전력이 어느새 시총이익까지 올라왔습니다. 51,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현대차도 오늘 반등이 나왔죠. 1%대 반등이 나오면서 13만 9,50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가 오늘 반등이 소폭 나타났고, 삼성생명이 보합권에 움직인 그런 신한지수가 0.7%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744.63포인트 나타나면서 6.8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77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19억 원의 매도세, 외국인이 677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오늘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의 눈치 보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개별주에 대해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2.1%대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다운카카오가 오늘 2.3%. 자, 신규 대표이사가 선임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80년생 35살입니다. 자,
동서가 오늘 5.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오늘 2.9%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4.2%대 약세 예상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유화학주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정유화학주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죠. 그만큼 자, 기름값 바로 우리 유가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진 추이는 개선됐지만 매출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지금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크게 빠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다음은 롯데그룹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8%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롯데칠성이 2.9%대 강세, 음식업종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롯데제가 1.8%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음식업종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업종이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오뚜기 오늘 9.7%대 강세, 그리고 농심이 오늘 3.8%대 33만 7,500원 나타내면서 자, 짜왕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도 있나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없네요. 자, 남양유업 좋은 모습이었고요. 삼성 관련주가 오늘 제일모직, 삼성물산, 자, 이 두 기업이 동시에 빠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면서 엘리어스 처분이 되었죠. 그래서 제일모직이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도 한번 같이 볼까요? 현대중공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상담을 했던 삼성중공까지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6,400원까지 내려가면서 자, 6,420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을 봤는데요.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저만큼 움직였는데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자, 그만큼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다.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지금 마감이 이제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오늘은 좀 가시밭길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도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평탄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목요일 날 요번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경기 부양의 카드는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통위 금리를 인하할까요? 이번 건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제가 근 2달간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사실 그 전에 금리 인하 자체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수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에 대한 유입 과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 현재의 분위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고,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애용현 멘토님 말씀처럼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공휴일까지도 만드는 상황에 자, 금리 인하가 좀 더 나은 해법이 아닐까 저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금리 인하가 좀 이번에 좀 단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요,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 오지도 않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드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황형 흑자 구조. 이것은 결코 흑자가 아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정책 입안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마감을 해드리자면 7.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3.03에서 어찌됐든 2000선 이상으로는 끌어올려놓고 또 마감이 됐습니다. 2003.18에서 마감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5.15포인트가 빠진 5.15포인트가 빠졌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면서 746.35에서 마감이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들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하나 가주시죠. 예, 문자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산업 6497번님이 문의하셨는데요. 27,600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자, 이건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산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27,600원이네요. 27,600원. 네, 27,600원.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이건산업 이 회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강화마루 왜 그 근자재 중에서도 그 강화마루 마루를 목재를 대는 곳이 바로 이건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 강화마루 전에는 또 뭘 했었냐면 바로 합판 재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자, 이건산업 말고 또 한 개 더 있죠. 이제 마루계의 1인자, 이 동아기업 이런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동아기업도 마찬가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건자재 주들의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다시 박수권을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여기서 빵 반등해서 N자형 파동 이렇게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렇게 주가는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주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주식으로 머리 빠지시는 분도 없고 주식으로 힘만 나시는 분도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쉽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종목을 제가 그때 방송에서 16,100원 요 가격에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요게 바로 맥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39,000원까지 2배가 딱 오르고 빠지고 있죠. 쌍봉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익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다시. 앞에 있던 요 자리가 다 지금 저항이었는데 그 자리에 돌파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맞고 빠지는 단계. 결국에는 28,900원 요 자리가 저항이 되겠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게 언제까지 빠지냐? 요 자리죠. 19,500원, 2만원. 그 자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 팔자리를 생각을 해야 될 때 업황은 살아있다. 그래서 반등은 나타난다. 대신 빠질 때는 19,500원까지는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 43,000원에. 예. 한 10% 정도 됩니다. 비중은 크게 안 크시다, 그죠? 네? 비중은 크게 안 높다고요? 네네. 예.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세요. 대기하고 있는데, 예.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그 예산하는 그까지 안 내려가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 걱정이 돼가 전화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얼만데요? 3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하는 거 말씀하시던데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 이 방송에도 들어가시던데. 글쎄요,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 35,000원을 내려간다는 것은
예.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그죠? 예. 아니, 며칠 전에 34,000 얼마까지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까? 그때가 매수 자리 때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런데 그날 못 들어갔어요. 아, 그 투매 현상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매 현상이 나올 때는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평가 구간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읽어준 남자 혹시 보셨어요? 보이는 봤는데, 예, 이제 뭐 나이가 많고 있겠네. 그냥 봐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방송 많이 봅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6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서버 쪽에 모바일 D램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걸 아침에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매출처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매출처 표시가 됐는데, 애플, 그 다음에, 어디가 있었느냐면 중국에 샤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샤오미가 저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도 제꼈고요. 같은 국가의 화웨이도 제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거대한 그 스마트폰 제조회사 애플도 제꼈습니다. 그럼 샤오미가 1등으로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샤오미에 SK 하이닉스가 모바일 D램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계속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즉 하반기를 갈수록 더욱더 성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은 저평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하셔서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42,000 단기적으로라도 42,500원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들고 와보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다음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공수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남해학이요. 남해학이요?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13,500원요. 13,500원이시고,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몇 퍼센트 되시고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팔아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럼 뭐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뭐 보고 사신 거예요, 어머니? 뭐 좋다고 길래, 텔레비 좋다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부터 빠지더라고요. 예, 사고부터 빠질 수밖에 없죠. 사실 저 위치 되면. 예. 왜 그러냐면, 자, 남해학이 왜 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남해학이 비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맞아요. 예, 비료, 사료, 뭐 이런 건데. 자, 그 비료, 사료, 그 만드는 그 원재료는 뭡니까? 농산물이죠? 예.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빠졌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소맥도 빠졌고, 옥수수도 빠졌고, 자, 대두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다 바닥권역이에요.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구나. 네? 돈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었구나. 그럼 매출액은 많이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 자리죠. 요 자리 자체를 한 번만에는 못 뚫는다는 거예요. 자, 요 자리 얼마입니까? 11,700원짜리입니다. 자, 11,700원을 표시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700원을 놓고 보면, 자, 위에 자리에서는 오늘 물량을 땡기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요거는 이제 한번 얹어 놓는 거예요. 매집을 위해서. 주가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타납니다. 대신 얼마의 반등이 나타나냐면요. 자, 요 자리 9,500원대죠.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요 자리에 내려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9,500원. 네. 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세요. 네.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셔서 그러세요. 그래, 더 떨어지면 안 될 것이고 거기다 팔아버릴까. 떨어집니다. 네.
9,500원까지 빠져요. 9,500원까지. 네. 근데. 결정을 하고 있지요, 뭐. 네, 거기서는 팔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고 반등이 나온다 한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13,000원대 이 자리는 너무나 높은 자리잖아요. 12,800원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 가격을 좀 더 낮춰야지만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성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고점에 따라붙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거 대한유화요. 예. 18만원에 20%요. 오늘 급락이 나왔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이거를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구간이 69,000원, 7만원 부근이었습니다.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22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 올라온 곳에서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눌림목부터는 이걸 끌어올렸던 사람 마음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다 수익이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 성장세가 있어도 얘들이 어디까지 뺐다가 들어올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 많이 올라간 종목 좀 따라 붙지 마시라고 자꾸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지는 마세요. 그게 눌림목이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예. 일단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유화가 오늘 11%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래량도 좀 수반이 됐어요. 결국은 여기서 한참 동안은 또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뺄 수 있어요. 10만원 부근이죠. 그죠? 12만원 부근이 되겠네요. 그죠? 그 사이까지는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대한유화에 그러면 이때까지 22만 9천원까지 간 요인은 뭐냐는 부분입니다. 대한유화가 22만 9천원까지 간 이유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냥 마진이 확대되어가지고요. 마진이 확대돼서. 극대화됐잖아요. 어떤 점에서 마진이 극대화된? 이익이 어떤 점에서 마진이 확대됐던? 모르시죠? NCC 예? NCC에서 마진이 확대됐다 그렇더라고요. NCC요? 네. NCC가 뭐죠? 무슨 나프타 정제해가지고. 이 회사 나프타 정제 쪽에 그 주력 제품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P 시장을 주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올라온 이유는 옥사이드라는 새로운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제를 해서 그 정제 마진을 보는 쪽이고, 그리고 그 정제한 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마진을 보는 쪽이에요. 그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원재료 가격이 좀 싸졌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조금 국제 가격들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거품이 빠지게끔 돼 있는 자리됩니다. 제가 봤을 때 거품이 많이 빠진다고 하면 12만원대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12만원대까지 빠져주면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셔서, 그 다음 상승 구간은 18만원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옥사이드 때문에.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예. 그 올라가려면 또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재료는 이제 재료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재료가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재료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재료는 저희도 사실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저희 이 가족 그러니까 집안의 형님이 집에 친형입니다. 친형이 대한유아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늘 여쭤보면 최근에 지금 빠졌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분도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옥사이드 제품에 대해서 성장세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과 같이 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대강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대응 못해요. 지금 18만을 사놓고 단기적으로 손절선을 못 지켰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 단기 매도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한 15만 원까지만 가도 매도하고 싶거든요.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뭐. 근데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시죠? 네. 그렇게 자꾸 돈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져요. 기다리더라도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몇 달 기다려야 되죠? 몇 달 기다려야 되죠. 그 18만 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바꾸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18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시고 무조건 기다려 보세요.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본인이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날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들어가는 종목마다 수익 날 수 있다. 확신 있어요? 그죠? 그건 잘 네. 없죠, 그죠? 네. 그건 누구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신이에요. 본인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지만서 주식시장은 가장 겸손해질 때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세요. 예. 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오늘도 시간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마지막 멘트 예.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저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이상로 멘토님하고 이래 진행을 하다 보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늘 조금, 정말 개인 투자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 붙으시고,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돈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저희들 돈이 아니죠. 그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